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자리를, 광주 전남, 지구에, 이렇게 동지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민주버스 본부 3기 임원, 본부장, 수석, 부본부장, 후보, 선거, 후보 연설회를,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연설의 사회를 맡은 저는 민주버스 본부 선거관리위원 김성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어쨌든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인증의뢰는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연설의 순서를 바로 안내를 좀 해드리면서 유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부장과 수석 부본부장 입후보하신 후보자의 유세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오늘 참석하신 조합원들의 현장 질문을 먼저 받고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장 질문이 조금 없거나 적을 경우에는 저 선관위에서 어쨌든 지정된 공통 질문이 있으니 그걸로 좀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들의 정리 발언으로 오늘 연설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유세 시간은 아시다시피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대 유세 시간은 후보자님들은 5분, 그리고 현장 참석하신 조합원들의 질의 시간은 3분 이렇게 제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후보자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민주버스 본부 3기 임원 선거에 등록한 기호 1번 본부장 후보 김헌수 조합원입니다. 네, 오늘 투쟁을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그리고 똑같이 기호 1번 수석 부본부장 김강석 조합원이십니다. 인사 잠깐 하시면 돼요. 수석 부부장 출마한 기호 1번 김광석입니다. 동지들께 제가 당선이 되면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쌓았던 노하우를 지역과 지구 간에 본부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라인들을 만들어서 최대한 또 원만하게 이끌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기호 2번 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본부장 후보 박상길 조합원이십니다. 동지 반갑습니다. 이 땅의 민주화의 성지인 이 광주에서 우리 조합원 동지들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민주버스 본부 제3기 모두가 하나 되는 민주버스 기호 2번 본부장 후보 박상길입니다. 동지 여러분께 투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기호 2번 수석 부본부장 후보로 어쨌든 출마하신 정강재 조합원입니다. 민주버스 본부 3기 수석 부부장 후보로 출마한 현재 부산경남 지부장 맡고 있는 지방 동지 여러분께 만났을 때 반갑고 열심히 하겠다는 잘하겠다는 각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그러면은 이어서 후보자 유세를 바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후보조는 각 5분 내로 유세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우리 1번부터 하시죠. 그럼 오늘은 기호 2번부터 유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길 정강재 후보조 유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마이크를 동지들 좀 앉아서 좀 해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이번에 민주버스 본부 제3기 출마한 기호 2번 본부장 후보 박상길입니다. 본부장 후보인 저는 버스, 화물, 택시 그리고 항공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요소산업협의회
담당 부위원장으로서 역임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서울지부 대업협력국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지금 동반 출마하신 수석 부분부장 후보인 우리 정강재 동지는 현재 부산 경남 지부장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버스 자본과 대정부 그리고 지자체, 어영노조와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된 단결이 필요합니다. 말보다는 실천으로 하나됨의 동행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되는 민주버스 기호 2번 5개 공약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산하지구 지원 사업입니다. 단체 교섭, 각종 투쟁 시 지원은 기본입니다. 가장 본부의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본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조직, 교육, 선전사업, 지원은 지역적 특성, 현장의 요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과 방식을 현장 조합원들에게 듣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도 개선 그리고 정책 사업입니다. 운수사업법 그리고 노조법 개정 투쟁을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사업입니다. 노동안정 정책 사업 그리고 사모펀드 대응 정책 사업, 버스 준공영제 개선, 버스 공영제 정책 사업은 당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생자본인 사모펀드의 무변별한 진입일 것입니다. 이에 민주버스본부 3기 임원으로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선택해 주신다고 하면 지역별 현안을 조속히 취합해서 이 사항들을 본부가 주도해서 지역의 진보정당, 시민단체들과 함께해서 지역별 공대위를 구성해서 일관된 사업을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직사업입니다. 조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적 조직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 우리 본부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지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적들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내부가 단결을 할 수 있는 내적 안정화를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과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한 이후에 잔노령, 어영노조 하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우호적 세력들을 발굴하겠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본부와 함께 지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사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사항들은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동 인단투입니다. 지금 현재 본부 산하에 교섭권을 획득하고 있는 지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기에 앞서서 지부 그리고 지회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전국에 있는 버스 노동자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거대한 투쟁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고 하면 다시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버스 깃발을 휘날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합원 동지들께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기호 2번 박상길, 우리 정강재 우리 동지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책임 임원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조직위원회, 노안위원회, 단체교섭위원회, 자주관리위원회, 청년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수석 부분부장, 부분부장 동지들이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담당해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민주버스 기호 2번 본부장 후보 박상길, 수석 부분부장 후보 정강재는 현장과 직접 소통해서 더 큰 단결, 더 큰 투쟁, 더 큰 승리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의 조합원들과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네. 그러면 이어서 기호 1번 우리 김은수, 김건석 후보조의 내유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먼저 구호하라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버스 자본 박살, 어영노조 분쇄 어깨 펴고 당당한 민주노조,
민주버스본부 본부장 후보, 수석부부장 후보 김원수, 김광석 투쟁을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저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동지들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동지들하고 공감하고 싶습니다. 저희 본부 산하 지회가 16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주관리 기업이 3군데, 그 다음에 교대노조가 10군데입니다. 나머지 156개가 소수노조고 교섭권이 없습니다. 그 아픔, 그 어려움 제가 현장에서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우리가 지금 15년 넘게 복수노조 시행해서 달려왔습니다. 우리 옆에 동지들한테 배신당하고 모함당하고 심지어 배임 횡령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우리 대표자 역할 수행한 거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실무적으로 약해서 현장에 그런 동지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상처받았지만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동지들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15년 전 버스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현장에서 정말 쥐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아파도 쉽게 결근도 못하고 버스 운전대에서 졸면서 힘들어하면서 운전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노조 조합원들이 하나 둘셋 모여서 투쟁하고 힘겹게 현장에서 이겨내고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장에서 할 말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 현장에서 2명, 1명, 많게는 7, 80명 모여서 투쟁해왔습니다. 그 성과로 지금은 기업노조나 한국노총이나 똑같이 현장에서 큰 소리 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이 현장에서는 존중받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는 대단한 투쟁을 해왔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지들의 그 힘겨운 투쟁 그리고 벅찬 투쟁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부장이 된다면 우리 동지들의 마음과 함께 공감하면서 더 몸으로 마음으로 실천하는 그런 본부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공약입니다. 단결하는 민주노조 완성하겠습니다. 철저하게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서 회의 체계를 통해서 의결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아끼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입니다. 공공성과와 완전공영제를 정치하겠습니다. 두 가지 나눠서 접근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선 노선, 격오지 노선은 완전공영제 투쟁을 방향을 잡고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6대 광역시를 포함해서 대도시권은 중공제 노선을 시행하고 있는데 완전공영제 투쟁하기는 우리가 전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노선들은 공공성 강화를 투쟁을 전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탄력근무제 분쇄 119대 쟁취 및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약입니다. 본부 중심 단체 교섭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부 지회 현안 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직 확대 및 조직 강화, 그리고 단결하는 민주노조, 투쟁하는 민주노조, 쟁취하는 민주노조, 민주버스 본부가 희망이다. 기호 1번 김원수, 김광석 후보가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습니다. 동지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내유서를 힘차게 해주신 두 후보자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참석하신 조합원들의 질의 시간입니다. 어떤 것이든 괜찮은 요 종이에 공공물에도 나와 있고 공약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두 후보자께 과감 없이 질문해 주시고 질문은 손을 들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후보자 지정해서 질문해 주실 수 있고 양 후보조의 공통 질문으로 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니까 지금부터 그러면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교 버스는 지금 사무국장 윤동입니다. 먼저 후보 공약 중에 그 공공성 강화 완전 공영제, 버스 공영제 정책서, 버스 중공영제 개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완전 공영제를 어떤 방법으로 실천할 것인지. 또 2번 후보 버스 공영제 정책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버스 중공영제 개선을 하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한번 의견을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좀 질문이 다른 것 같으니까 제가 1분 정도 하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기호 1번 후보 둘째 공약 중에 공공성 강화 완전 공영제 공약이 있는데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1기, 2기 때 강원지구 현대운수 투쟁을 가열차게 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양구 군청 상대로 여러 가지 저희가 투쟁을 전개하면서 양구 군청이 압박한 게 뭐냐면 완전 공영제 사례를 군청에 자꾸 자료를 제시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시들의 완전 공영제 자료를 제출하고 준공영제보다 완전 공영제를 하는 게 양구군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나 여러 가지 따져서 봤을 때 훨씬 이익이다라는 자료를 좀 제공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 두 번째, 대구 경북 달구벌 버스 지회 요청을 해서 우리 조직에서 인수하겠다. 양구 현대운수 지회를. 그래서 기업 인수 양서를 양구군청이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양구군청에서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점검하고 검토한 결과 25년 1월 1일부터 완전 공영제를 시행하겠다라는 기자회견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격오지 노선이나 지선 노선 관련해서는 완전 공영제 투쟁을 그런 방향으로 좀 전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 중공영제 노선 관련해서는 완전 공영제 형태로 전환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만한 우리 힘이나 역량이 안 되고 그래서 공공성 강화 투쟁을 해야 됩니다. 중공영제 노선들은. 첫 번째 중공영제 노선이라는 건 민영 자본이 버스 자본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족벌 경영 관련해서 좀 더 투명성 있게 그 개선될 수 있도록 투쟁을 좀 전개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두 번째 서비스 평가 승호 노동자들 관련해서 서비스 평가로 압박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좀 더 서비스 평가가 압박하는 형태로 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투쟁을 지자체 상대로 투쟁을 좀 전개하는 게 맞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무상교통 관련해서도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외 사례를 들면서 무상교통 관련해서 우리가 또 투쟁을 전개하면서 지자체를 좀 압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격오지 노선하고 이미 중공영제 노선으로 전환된 노선하고 분리해서 전술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부장이 된다면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투쟁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질문해 주신 버스 공영제 정책 사업 관련에 대해서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공영제 쟁취 투쟁 이 문제는 저희 민주버스 노조가 그리고 민주버스 본부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요구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천 가능한 버스 공영제가 실현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책 사업을 우리 공공운수노조연구소와 함께 그리고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안과 전망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버스 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 동지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신안군 사례나 제주도 사례를 보면 고용이나 임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민영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 곳과 임금 차이가 뭐 1,000만 원 이상 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버스 공영제를 이제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게끔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추진 가능하게끔 하는 선언적인 요구가 아닌 실천 가능한 버스 공영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우리 버스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해당 지자체 그리고 정부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지들이 버스 공영제가 시행이 되면 우리의 고용 그리고 임금 그리고 노동 조건이 민영제 상태보다는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의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 하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정책적으로 알려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적으로 알려내는 것이 가능해야만이 어찌됐든 지자체와 그리고 대정부를 설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투쟁의 명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우군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그들과 함께 힘을 좀 더 키워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 특히나 정책 사업을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20분 정도, 아니 19초 정도 남았는데요. 예, 버스 공영제 솔직히 선언적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이거. 그렇지만 이 지역별로 좀 특화해서 그 지역에 맞는 그리고 좀 일자리와 같이 지금 젊은 사람들 떠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자체하고 분명히 지자체 이제 단위별로 압박을 가하는 투쟁 전술을 좀 버스 본부가 중앙에서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같이 좀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뭐 질의 주시면 좋겠어요. 이쪽에. 이렇게 민주버스뿐만 민주버스 본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투쟁하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 현재 현장 조직으로서 보면 궁금사항인데 공통적으로 다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부 조직 강화 방안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인 지부 조직 강화 방안이 뭔지 피부에 와닿진 않아요. 저희가 봐서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게 느꼈던 바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지부의 영향들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느꼈던 아쉬웠던 점은 우리 광전 지부든 타 지부든 간에 어떻게 보면 회계든 사무 무진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이런 아쉬운 점이 있으면 지부가 사무처를 파견해서 단기간이라도 한 일주일 와서 봐서 개선 상황이든 실질적인 실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이런 틀을 잡아주고 이렇게 좀 보고 좀 해주십시오. 와서 말로 해서 서로 올려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 보이면 본부에서 사무직을 파견을 일주일 정도 해서 3, 4일 해서 이런 것이 미비합니다. 이런 파일을 좀 갖고 와서 이런 파일도 좀 해주십시오.
실질적인 지구 조직 강화 방안은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조직 강화 방안이 안 된다고 봅니다. 선결되는 조건들이 이것이 돼야만이 문제가 발생하면 사무처가 와서 이건 이렇게 해주십시오. 파일들 좀 해주십시오. 이 파일 갖고 여기서 좀 알려주시면 최소한의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선명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발전성이 보지 않겠습니까? 지부 조직 강화는 지부의 회계, 사무 이게 안정화돼야만이 강화 방안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참 어려운 부분이라서 본부에서 좀만 그렇게 신경 쓰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의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요. 우리 대의원 대회를 하면 꼭 성원이 안 됩니다. 저는 일비는 그래도 지급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비 지급 의사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세 번째로요. 징계권에 관한 겁니다. 지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직 이탈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됐든 최소한 본부가 징계권을 가져가더라도 여기서 긴급으로 올리면 본부가 신속하게 수일 내에 처리하는 그래서 조직 이탈을 조직자가 투표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조치 하나도 없이 징계권만 가져가는 것은 이건 말이 조직적으로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이번 경험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저번 동아원수 우리가 한번 했는데 징계 올렸는데 투표 다 끝날 때고 다 정리될까지 아무 말이 없어요. 이런 것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갖고 계신지 이 세 개 안에 관해서 한번 두 분의 공통으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요 질문은 좀 기니까 시간 3분 말고 5분으로 드리겠습니다. 5분으로 해서 각 후보조당 한 번씩 어쨌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1번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 2번부터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질문과 관련해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부 강화 그리고 이제 지원책 말씀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본부를 구성하고 있는 11개 지역 지부가 있습니다. 저는 본부가 탄탄해야 되고 그리고 지부가 탄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핵심이 저는 어찌됐든 지부라고 생각합니다. 지부가 해당 지역에서 교섭과 투쟁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일 기본적인 게 뭐겠습니까? 의결 단이라고 할 수 있는 회의 아니겠습니까? 그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회계 자료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본부가 기본 양식을 만들어서 정말 이게 운영이 되지 실제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지구에 내려보내서 그 기본 양식 틀에 맞게 할 수 있게끔 진행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사무처가 일주일이 뭡니까? 정상화 될 때까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조합원 동지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가 꼭 서울에만 있어야 될 법 없습니다. 한시적이라도 정말 지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한시적이라도 본부가 광주에서 본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이 내려와 있고 사무국장이 내려와 있고 조직국장이 내려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지금 말씀하신 지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련입니다. 대의원 대회가 성원 미달된다. 그래서 일비를 지급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지금 주셨는데요. 근데 이거는 어찌됐든 본부의 각종 의결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위원회든지 그리고 대의원 회가 있을 거니까요. 거기에서 어쨌든 조합원 동지들께서 기호 2번을 신청해 주신다고 하면 토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징계 관련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의 역할 그리고 책임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지부의 역할과 책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징계 권한 역시도
해당 지부의 규정상 절차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 징계 권한 관련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하게 지부가 1차 징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어떻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각종 지금 본부가 현재 갖고 있는 규정과 규약을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가능한지 여부 관련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예. 우리 이제 조직 학대잖아요. 근데 학대는 영원한데 이탈 개별적으로도 있고 집단적으로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민주버스가 그런 일이 없더라면 한 1만 조직 그때는 넘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선생님 유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조직 이탈 조직이 있는 곳은 사전에 저는 바짓가랑이를 잡았으라도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건 진짜 이거 되면 나가는 분들도 나가는 분이지만 있는 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남아있는 분들이 힘들다. 그리고 그 기류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고민들 여기에서 뭐 저기도 갔는데 그래서 특히 열심히 했고 믿었던 데가 그러면 더 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항이 있다면 다른 거 열일 제껴두고 이걸 막아야 된다. 설사 결과가 나쁘더라도 할 수 있는 노력, 내일 해서 바지까지 잡고 술을 마시든 설득을 하든 진짜 협박을 하든 뭐 술을 다 동원해서라도 인맥을 동원하든 먼저 그런 조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런 조짐에서는 이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움직이다면 분명히 소문들이 나게 전조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전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존재들을 무시하는 거지. 그 존재를 좀 세세파하게서 하여튼 이거는 무엇을 동원해도 막아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비판받아도 마땅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부정되는 예상입니다. 네, 이번 마이크 우리 같이 쓰시죠. 꺼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안 됐으네. 됐네요. 공통 질문이라 제가 이제 우리 김광석 동지랑 후보를 하면서 강주전남지구 현안이 이런 문제라고 대충 좀 들어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후보니까요. 같이 런닝으로 나왔으니까 제 본부장 후보 개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래로부터 우리가 조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있어야 지혜도 있고 지혜가 있어야 지부도 있는 거고 지부가 있어야 본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합원들이 뭘 답답하게 하고 있는 거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조합원이 뭉쳐서 조직한 지혜입니다. 지혜가 어떤 문제가 답답하고 있는지 제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조가 본부 임원이 된다면 지부는 기본이고요. 지부의 실무 지원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지회의 실무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겠습니다. 11개 지부밖에 안 됩니다. 11개 지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부에서 좀만 신경 쓰면 실무적인 거는 별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혜입니다. 핵심이 지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핵심이거든요. 저는 지혜로 좀 방향을 좀 잡겠습니다. 지부는 기본적으로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두 번째 대의원대 1급 지금 문제 관련해서 저도 기호 1번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을 올려서 우리 대의원대 성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의원들이 하루 일을 빠지고 본부 사업에 복무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충분하게 약간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본부가 조합원을 대상으로는 1차 징계가 지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전남 지부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징계는 광주전남 징계위원회에서 1차 징계를 하게 돼 있고요. 임원 또는 조직 관련해서는 본부가 1차 징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김광석 동지랑 당선이 되면 우리 동지들한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말씀드렸는데 초기에 본부에서 개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직 확대라든지 조직 강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조직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워요. 두 번째는 그게 감정이고 세 번째는 다시는 안 보는 상황까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본부는 시시각각으로 조직 관련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동안은 그걸 약간 관망하는 자세였었다면 저희가 본부장이 되면 즉각 개입을 해서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원천적으로 대화하고 웬만하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 있고요. 그 대신 그걸 방관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징계라든지 조직 분란이라든지 또 조직이 와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거든요. 저희는 즉각 개입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나머지 의견은 우리 김광석 수석본부장 의견을 약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부분 1번, 2번 같은 경우는 저는 동의하고요.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본부의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당연히 될 것이지만 그래서 다른 것들은 몰라도 조직행태 변경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 부분은 지역 지부장으로서 권한 행사를 즉각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후 본부에다가 보고하고 그래서 그 지혜에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없는 시간적인 벌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서 그 시간대에 충분히 또 지혜로 논의하고 그래서 조직 이탈을 막을 수 있는 또 조직행태 변경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조직행태 변경이 찬반을 붙게 되면 이미 그 지혜는 찬반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부나 본부에 할 수 있는 입장은 그 지혜에 조합원 소속된 조합원이 그 지회장의 의견과 다르게 나는 있고 싶다는 의견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차후에 이런 부분은 징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면 논의해서 또 대의원들도 승인도 받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런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바로 주시죠. 제가 호구자님한테 답변을 읽어본 것은 아니고요. 이합 전 저희 같은 경우에 한번 징계를 형태 변경에 관해서 징계위원회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것이 이제 도부장이 본부장 한 분 되실 거니까 그걸 보고 이제 집합으로 보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 당사자들은 엄청 급해갖고 있는데 본부에서 진행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리고 이 지혜 하나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이 시간을 끌다 보니까 그냥 결과도 안 좋게 나와가지고 정권 1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형태 변경을 한 사람들 정권 주면 안 되죠. 제명시켜야지. 근데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이 행정을 벌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중앙에 가서 소명도 하고 했는데요. 본부가 보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때 볼 때게. 그리고 결국은 이제 지혜를 유지하게 되기는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시간이 가니까 타임오프 다 써버리고 이제 개국수는 몇 개월 남아 있는데 그 후임자는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 현실의 다급성 같은 것을 위해서 징계위원회가 그분이 뭔 일처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시간만 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혜는 엄청난 피해가 가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 점들은 좀 생각을 좀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려요. 답변을 답변을 듣고. 그럼 1번 부부터 해주시죠. 마이크 이거 쓸게요. 그거는 동시에 네. 이제 그 본부장이 되거나 수석본부장이 되면 자기의 철학이나 대중조직 관련해서 관철시키고 그렇게 이제 조직을 이끌려고 자기 본인들이 이제 본부장 후보에 나가거나 본부 임원 후보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정홍근 강필수 수석은 그동안 그거 관련해서 징계 관련해서 본인들 두 분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조직 강화라든지 조직 확대가 가장 큰 우리 과제입니다.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 철학이나 조직을 이끌어가는 가치관은 즉각 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15년 넘게 현장에서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지들 말씀하신 내용 제가 뼛속 깊이 알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초기에 잽싸게 죄송합니다.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조직 혼란이 일어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저는 너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하게 그리고 강하게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믿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광진지부나 다른 지부들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즉각적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혜에서 조직분란의 행위에 있어서는 제가 단호하게 즉각적인 지부장이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일정한 부분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한다 안 하는 것보다는 제 의견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호스 본부의 임원들과 소통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사실 여러 번 그런 경험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형태 변경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빨리 중지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직접 우리한테 줘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어떤 그런 지침들을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기호 2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형태 변경 총회가 되고 그리고 어쨌든 투표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조짐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조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권리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총회 소집권자의 그런 권한을 일시적으로 권리 제한하는 방식으로 1차적으로 묻고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항인지 본부가 파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정말 이제 징계 이제 그런 결정이 나면 그때 가서는 뭐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징계 안전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동지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게 좀 신속하게 추진이 안 된다. 이 말씀을 한편으로 돌려보면 본부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으로 또 저한테는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공약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구의 지원 사업 등등을 정말 이제 신속하게 정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즉각적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답변을 좀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 수석 부본부장 후보들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답은 다 했고요. 이거 따지면 뭐 질의보다는 이제 앞으로 누가 되든 그렇게 해라는 거잖아요. 이런 잘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신중하게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무엇보다 또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국회 같은 경우는 패스트 트랙을 정책적으로 만들기도 하잖아요.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신속이 왜냐면 그 시기를 놓치면 나머지 잘한다 하더라도 놓치는 거잖아요. 이 시기가 좋은 거거든요. 근데 현재 버스 본부의 좀 역량이라든지 우리들의 역량은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 거지.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좀 채워나가고 만들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점은 작다 보다. 아마 우리 버스 조직 그리고 많은 조직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렇다면 늦어지면 그래도 늦어진다는 최소한의 이유라도 당사자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답답한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하시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안 될 경우에는 최소한의 좀 늦어지는 거라도 그지? 뭐 이유도 좀 설명해주고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충분히 의견 받아서 앞으로 고민하고 보완하고 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을 먼저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서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부가 설립되고 나서 실은 뭐 간담회니 이렇게 충청도 그쪽에서 했는데요. 제가 봐서는 실질적인 어떤 것도 임팩트 있는 게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 버스 업계는 사고 났을 때 우리가 어떤 스탠스에서 조합들이 해야 되는 거, 조합원들이 어떤 실무적인 대처 방안들을 갖고 있는 거, 또 이런 사례들은 이렇게 대응해야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버스 업계인데 왜 버스에서 사고 났을 때 우리는 대처 방법에 관해서 논의하지 않느냐, 토론하지 않느냐는 거죠. 또 버스 노동자가 사고 났을 때 사지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사례가 뭔지 이런 것을 알려줘야지 사지처리도 자연스럽게 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인 이런 실무적인 교육은 한 번도 줬다는 겁니다. 본부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노동자의 현장 활동을 강화시키는 방법도 내가 임금 손실이 적어야 되고 내가 다치면 실업이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 이런 교육들을 강화해서 철저히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노드 봐서 민노는 여러 식으로 결정한다. 이런 거 한 번도 없이 그 뭐 그림 그리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요. 그렇다 보면 현장에서 실사례들로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우수 사례들을 선별해서 발표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우리 그때 당시에 그 수련원에 모였던 조합원들이 여기 더 쫑긋하니 잡담 없이 의견 신랄하게 개진하면서 더 토론할 수 있는 상황도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아쉬웠고 이 상계 집행부는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실무 사례들 또 우수 사례들 사지 사례들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현장에 버스 동네 전체 알려서 전체가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부탁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그것도 답을 좀 해야 됩니다. 답은 간단히. 간단하게. 예, 그거는 제가 딱 답을 해야 돼요. 제가 솔직히 버스 이 노동노예랑 이거 하게 된 계기가 왜 버스 기사들은 사고 나면 책임져야 되고 물려야 되고 그리고 민원 나 특히 시내버스 많잖아요. 점수 통과 일이 많이. 아니 운전하기도 진짜 이거 왜 이럴까 굉장히 고민해서 제가 이게 하는데요. 사고 어제 저는 사고 모니터링은 좀 합니다. 어제 무슨 기사가 나왔냐? 저는 무조건 출근하면 시내버스 사고 검색을 거의 합니다. 왜냐? 뭐가 있습니까? 어제도 버스 기사 내 안전사고로 500만 원 선고를 불구받았어요. 1심이지만 이런 거 넣으면 즉각 대응이 돼요.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우리가 죄인이냐? 그러면 시스템이 문제잖아요. 버스 승객들이 문제 일어나기 때문에 하다가 그 거죠. 말로는 앉았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안 되잖아요. 저는 이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노동 법률 공부하지만 이 사고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한국 저도 간부 좀 있었는데 한국 왜 우리 충분히 돈이면 손해 사정이 직원을 두든지 해가지고 한국 기사들 사고 나면 좀 대책 세워야 되는데 왜 안 하냐고 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고 나면 경찰서 관계도 좀 노동조합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민주버스 노조가 노동 권익도 보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버스 기사 사고잖아요. 사고 났을 때 대체해가지고 대체도 하고 능력도 있고 도움도 준다. 그러면 우리 얘기도 있지만 법률은 있잖아요. 법률이 노동사건만 하지만 조합원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사고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해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그런 관계들 아까 사고 나면 취합도 좀 해야 되고 실제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버스 본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공부 분명히 해야 되고 이런 지금 사고에 대한 거. 그럼 하다못해 손해사정이나 어떤 예 자문 관계를 냈든지 진짜 사고는 다양하게 있는 거잖아요. 고속버스 사고 원인 이런 것들은 전체를 위해서 저희들은 분명히 따로 이게 개개인에 맡겨진 거. 그래서 버스 기사들 이런 항공노총들이 민주버스는 사고에 대한 대책 뭔가 노하고 있다. 그나마 사고 좀 최소화한다. 이런 것도 진짜 실질적인 거거든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대로 연구해서 처치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분명히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예, 지금 저희가 지금 드린 공약적임에 보시면 저희 특별위원회 신설 두 번째가 있을 겁니다. 노동안전위원회. 이 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질문하신 그런 부분들 관련에 대해서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답변하시죠. 우리 근무 이팀 사장님 수석 부주任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교통사고는 사고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현장 속에서도 그게 사고 났을 때 지혜나 지구나 지금 현실적으로 대응을 못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광진지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버스 사업장이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 최장영 부장님이 그 양 교수라고 예전에 손해 사장인데 그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뭐 자문을 구한다 할 때 저도 여러 번 이제 가서 자문을 구하고 듣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현장 버스 노동자의 현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우리 김은수 후보님하고 저하고 버스 본부의 임원이 집행부가 되면 그 부분은 손해사정에 대한 전문 손해사정인 형태라도 또 반드시 이런 부분을 또 교류하고 사고 유형들을 모아서 또 대책 방안들 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잠깐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상현 동지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본부에서나 뭐 지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속한 경기지부는 좀 다르게 좀 가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노동자 계급의식 교육을 많이 좀 프로그램을 잡아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지들이 뭐 10년, 심지어 뭐 20년 가까이 계속 같은 교육만 받고 그래서 약간 말씀하신 대로 수련회가 좀 진행을 지루한 면도 있는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수련회라든지 이렇게 좀 잡으면 실무교육 위주로 저는 좀 방향을 잡고 가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지회장님들이나 지부장님들이 실무가 좀 약할 수 있으니까 실무 교육 위주로 좀 잡고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산재처리 문제 현장에서 그 사례들을 좀 모아서 발제하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알찬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 수석부 본부장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떤 외부 업체랑 좀 협업을 해서 우리 민수버스 본부 산하에 우리 조합원들이 교통사고라든지 산재처리 됐을 때 협력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도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간단히 할 것 같은데
두 후보님 공약을 보니까 참 두 후보님 공약 다 섰습니다. 어느 후보님이 걔들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 저는 좀 즉흥적인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그 민주버스 본부 제일 큰 현안 문제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또 해결 방안이 있는지 네 후보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였어요. 2번부터. 아, 이거 아까 1번 하셨지? 1번. 아, 제가 네, 할까요? 네, 네. 1번 하시고 네. 2번. 네, 2번 아까 하시고. 네. 저질 따라서 왜 마이크 꺼요? 됐다. 민주버스 본부 제일 큰 현안,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했을 때는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단결 투쟁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동자로서 가장 큰 현안이 단결 투쟁 빼고는 뭐 다른 현안이 있겠습니다. 특히 민주버스 본부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어서 회의 체계라든지 의사결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회계 문제라든지 실무 역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생각이 다르고 강한 성격들이 전국에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각자 철학이나 의견이나 살아온 인생이나 이게 정말 다릅니다. 이걸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서로 존중하면서 화합을 만드는 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경기지구가 지금 560명 정도 되는데요. 제 자랑 잠깐 하겠습니다. 뭐 자랑일 수도 있고 뭐 흠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 조직 안에서 물론 여러 목소리 있겠지만 단 한 번도 제가 경기지부장 함으로써 단 한 번도 분란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매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살아온 인생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철학을 대중조직하고 좀 잘 궁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결 투쟁이 가장 큰 현안이거든요. 그 다음에 의견이 다른 문제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런 구심점,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 남았으니까 김광수 조직 가장 민주노총 우리 버스 본부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하면 일단 조직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겠죠. 그러면 현재 지회와 지부 간의 본부 간의 개성들이 강해서 조합원들 스스로 개성이 강해서 여기에 소통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말이 좀 막히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임원이 되면은 충분히 제가 역할을 해서 일단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또 조직의 안정화 섞고 또 조직의 한 데 있어서 지휘와 지부 간의 본부 간의 소통 라인을 제가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저는 우리 기호 1번 후보 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본부에 이제는 저는 방향성 상실이라고 봅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현장의 조합원들에게 정확하게 좀 전망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 본부 내에 정말 지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동지들이 정말 우려하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문제는 바로 이거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제출해드린 이 5가지를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 사업 할 수 없습니다. 선전사업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앉아있는 조합원들이 상호간에 불신하고 있는데 얼굴도 쳐다보기 싫어하는데 뭘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선택해 주신다고 하면 첫 번째 이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우리가 더 큰 투쟁 그리고 더 큰 단결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수석 후보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 실제 우리가 말로는 단결회의든 하합회의든 해도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안 봤어 이런 현상이 있어. 저상 그놈이 나쁜 놈이든 죽일 놈이든 때려 죽일 놈 봐야 합니다. 눈에서 머리지만 마음에도 머리진단 말이 그냥 속담이 이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버스 수석이 되면 먼저 회의 체계를 둘이 본부 회의를 본부에서 할 게 아니고 오늘처럼 전남지 전국에 돌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운영위도 전국 지부장단 회의 같은 경우에는 자 회의를 고정 우리끼리만 하는 회의가 아니고 지역과 같이 하는 회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강전지부가 회의가 있다면 이날 이 자리에서 회의를 잡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는 대구에서 그 지역 동지들과 같이 하고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회의하면 그 회의 참나놓고 또 의견 나누고 그리고 뒷풀이 같이 할 수 있고 하다못해 또 하면 당구도 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딴 거는 뭐래도. 그래서 제가 우리 본부에서 항상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민족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버스 족구대회요. 뭐냐? 우리끼리 그런 거 교류 못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좀 교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걸 안 해봐서 딱 우리가 지금 제 노조가 내가 좋아서 하는 노조들이잖아요. 왜 쌍심지를 태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즐겁게 해야 된다. 그럼 봐야 된다. 바른 자리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된다. 가서 하면 근데 그게 되니 안 되니 하는데 안 해보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면 저는 능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든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 이 사람들. 예. 네. 지금 그러면은 마무리 해도 되겠지 이제. 예. 저희가 순간에서 지정하고 선정한 공통질문 안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나와서 하고 이제 각 후보조의 마무리 정리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후보조부터 바로 어쨌든 정리 발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있습니다. 지금 일본 우리가 경선이잖아요. 아주 진짜 프로그램하고 좋게 하고 봅니다. 그것도 상업부터 서로 비방도 아직 잘못된 건 지적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다른 것 같아서 우리 일본과 이번 후보조에 비교해서 강점이 하나 있다는 거. 저는 해보자 좋습니다. 저는 봤을 때 구속 2번 내고 왔습니다. 법률 투쟁 하지 않았습니다. 소송도 해볼까 했지만 공주 때 포기했습니다. 내가 할 때 그냥 이거다. 왜냐 내가 구속됐을 때 동지들이 저를 끝겁니까 따라주고 응원해주고 우리 집사람 보면 함으로 더 있지 와 빨리 나오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적으로 지금 여기 우리 2번 후보 본부장님 후보도 투쟁해서 해보고 그래서 이 지부장 우리 지부장도 마찬가지고 시간에서 내가 하는 거잖아. 시간이 없다는 거를 그래서 저희 2번 후보의 강점은 어쨌든 현직에 어쨌든 많게는 현직에서 오래 했지만 지금 자유롭다. 그래서 시간들은 굉장히 많다. 투쟁할 시간밖에 없다. 다닐 시간밖에 없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분명히 이런 강점 최대한 살려서 우리 동지들과 그리고 당연하게 우리 일본 우리 동지들하고 같이 사업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민주버스. 저는 이 메인 슬로건을 저희 선본에 제일 앞자리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전국의 현대 민주버스 조합은 크게 잡아야 3,600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잔호련 한 8만 9만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수노조 상태입니다. 정말 이 소수노조가 다수노조의
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복수노조가 시행된 2011년 7월 1일에 기해서 조합원이 좀 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조합원 수 증가는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마당에 또 우리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더 저희들은 주저앉고 있습니다. 이거 돌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합원 동지들과 저는 화합하고 단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석부 본부장 후보 동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합원 동지들께서 저희 기호 2번을 선택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책상머리에 앉아있지 않겠습니다. 가방 하나 메고 전국사업장, 지부뿐만 아니라 정말 조합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해당사업장 수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해주시는 말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기호 2번을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오늘 기호 2번의 유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지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저도 해고자입니다. 해고되어 봤습니다. 저도 2년 동안 해고생활을 했고 당당히 현장에서 투쟁해서 현장에 복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0년 민주버스 본부가 설립이 되고 제가 경기직으로 당선되고 수원의 경진여객을 2년 동안 500명 조합원이 있습니다. 2년 동안 만나고 설득하고 해서 우리 조직으로 조직전환 시켰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가열차게 투쟁해서 정말 자녀란이 이루지 못한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를 하루아침에 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임금 인상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노동 조건을 개선시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020년 1월 1일까지 서울하고 임금을 동일시 맞추겠다는 경기도지사 약속까지 공문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나갔고요. 근데 이제 민주버스 본부 현재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6개 소수노조 입장에서는 가열찬 투쟁, 지금까지 힘겹게 왔던 투쟁을 강조하면 아마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은 더 이상 우리 동지들한테 가르치고 함께 하자고 목소리를 안 내더라도 우리 동지들 피부에 이미 마음속에는 투쟁의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민주버스 본부장이 된다면 저는 공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공감하고 들어주고 인내하고 함께하고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저는 리더가 앞으로 민주버스 본부장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버스 본부장이 된다면 동지들의 아픔을 즉각 개입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강화, 조직 확대하는데 선봉해서겠습니다. 동지들 지금까지 민주버스 본부 한 5년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는 과정에서 동지들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면도 있을 것이고 긍정적인 면이 있었을 텐데 제가 본부장이 된다면 동지들이 정말 실망하지 않고 정말 자랑스러운 민주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감히 우리 동지들 앞에 다짐하고 약속하는데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기호 1번 확실하게 밀어주시면 제가 그런 민주버스 본부 만들겠습니다. 동지들 민주버스 본부가 희망이다.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수석 당선이 되더라도 저는 수석 신분이기 때문에요. 어떤 결정의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지역에 있는 현안들 또 조합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또 본부가 즉각적으로 해줘야 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본부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손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당사 사업장이라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후보 연설에 끝까지 어쨌든 경청해 주신 조합원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중하고 가열차게 출마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신 후보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주버스 본부 3기 임원 선거는 11월 27일 수요일부터 11월 29일 금요일까지 모바일 투표로 진행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간부시죠? 네, 간부시니까 그 현장에 돌아가셔서 조합원들에게 권리 행사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좀 알리고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후보 연설에 또 같이 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